당시로는 87년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구사대라는 걸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식칼 테러 사건도 큰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돕는다는 노무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칭찬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반대도 많고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첫 대정부 질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다양한 사례를, 현장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직업병 때문에 그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이 사라져 나가는 현실, 현장 얘기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썼어요. 저희가 코멘트하면 또 좀 붙이시고, 마지막 다 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셨죠. 88년도에 데뷔 첫 대정부 질의 연설이었는데, 이때 연설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억압하는 공권력이나 그들을 정말 차디탄 곳으로 내모는 이 비정한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김대중 당시 다른 당의 총재죠. 김대중 총재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설은 바로 저렇게 하는 거야. 서서히 그 의정활동의 스타로 등장하는 첫 관문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 흔히 정치권에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는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자체가 역사의식과 상식적인 판단과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연설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연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야어요, 기역니은, 디귿리은, 자음 모음 합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글자가 되죠. 글자와 글자가 합치면 낱말이 되죠. 낱말이 합치면 문장이 되죠. 문장과 문장이 합치면 역사도 되고 시도 되고 배신도 되고 분노도 되죠. 그런데 어떤 인간의 꿈을 허공에 대고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이 나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마치 이 하늘에 조각상을 세우는 것처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 달에다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결국 마치면은 달에 사람이 가는 일을 만들잖아요. 그만큼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자 영혼을 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집을 가게 됐습니다. 집을 가게 됐는데 집을 구경해 보니까 공구가 엄청 많은 거야. 공구가 거의 뭐, 이분이 무슨 저 목수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가 했는데, 또 이렇게 낚시 장비가 쫙 있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노 국회의원은요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장비부터 삽니다. 장비부터 사고 그 장비가 어떻게 쓰는지 책으로 많이 외웁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안 씁니다.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생겼을 때요. 제가 아침 일찍 대게를 갔는데, 아니 컴퓨터를 뜯어가지고서 다 이렇게 해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원리가 뭔지 알아보려고 다 뜯었는데 그 컴퓨터가 조립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 대통령이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집 구경하고 난 다음에 간 데가 언양불고기입니다. 한일관 같은 데 가면 불고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불고기 특별히 맛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보다 더 맛있는 거는
거기 나오는 김치찌개예요. 사실 김치찌개 먹으려고 사실 언양 불고기 먹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몇십 년 동안 부산에 가면은 변치 않고 언양 불고기에는 제가 꼭 가죠. 노무현 국회의원을 일약 국민들의 사랑 속에 떠오르게 했던 50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5공화국의 비리 이런 걸 파헤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거는 역시 50명 뽑을 때는 확실히 다르구나. 9번 떨어진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제 쌓아놓고 있고 옆에 이제 메모를 하셔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러면 네 이렇게 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 근거 자료. 이제 그럼 메모를 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또 자료를 주면 예. 그 자료를 이제 쫙 이제 하고 이제 참고 자료를 이렇게 놓으시니까 전지를 사가져오라고. 그 전지를 메모했던 거를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인했을 때, 뭐 옳다고 그랬을 때, 틀리다고 그랬을 때 이걸 경우의 수를 화살표로 쫙쫙쫙쫙 그리면서 범 몇 조가 뭐 이렇게 쭉 그리는 거여서 그걸 한참 들여다 보시니까 싹 치워드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딱 정리하고 한 장 들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옆에 이제 있는 거죠. 처음에 청문회는 이랬어요. 여러분 청문회 사진을 보면 덥숙한 게 머리도 안 깎은 노무현 국회에 나오거든요. 가실 때 뭐라냐면 그게 뭐가 사람들이 그걸 보겠냐. 그리고 뭐 나오면 다 거짓말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가버릴까? 그래서 아니죠. 그러면 안 가시면 안 되죠. 이거 첫 회의인데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질문을 조목조목 해 나가시는데 저도 놀랐고 근데 반응이 너무 놀랐어요. 아마 역대급 시청률 56%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위원회관으로 전화가 쏟아지는 거야. 노무현 국회의원 최고다. 당신 최고야. 돈 벌어준다는데 그때 우리가 계좌번호를 하나 열었으면 부자 됐을 건데 후원의 제도가 없어가지고 야 그런 제도가 없는데 돈을 받으면 되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후원금을 받았으면 됐을 텐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칭찬 정말 잘한다는 거 그다음에 편지 뭐 일약 스타덤이 그런 스타덤이 없을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잘하긴 잘했구나.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그렇게 청문회라는 큰 바람이 지나고 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었죠. 그때 각인되는 이유는 노무현 국회의원은 증인들을 압박하거나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조용조용한 논리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보면서 그걸 사랑했던 것 같아요.